10월 모의고사 공통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9번 문제를 보면은 두 점이 있고 그 두 점을 3대1로 외분하는 점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제 수능에서는 외분은 이제 잘 나오지 않지만 외분 이제 3대1 하는 거 빼기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내항과 외항의 차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값이 나오게 되는데 그 값이 이제 4x 위에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값이 4분의 1이니까 뒤에 있는 값이 1이면 되겠다. 그래서 계산을 통해서 a의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이어서 10번 문제를 보니까 x-1의 gx가 이제 절대값 fx랑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고차 한계수가 1인 3차함수 fx니까요. 자, 여기 있는 이 fx는 절대값 씌워져 있는 모양도 연속함수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 gx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 x에다 1을 넣었을 때 값이 g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존재는 한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x가 1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요. 연속 조건을 우리가 이용해 주면 되겠죠. 즉 x가 1로 다가갈 때 gx는 g1이다. 이제 정의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x-1의 절대값 fx는 리미트 x가 1로 다가갈 때 이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은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 일단 0으로 가야 되는데 분모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위에 있는 절대값의 부호가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둘 다 0으로 가는데 로피탈 쓰게 되면은 풀마 f 프라임 x 아래는 1 이렇게 정리되니까 위에 있는 식에서 부호를 바꾸면 안 되겠죠. 이게 하나의 부호로 나와야 된다. 즉 f 프라임 1이 0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값을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은 이렇게 접하는 모양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G3은 0인데 G3이 지금 F3이잖아요. G3이 0이 되면은 2배 F3이 0이 되는 거고 F3이 0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3에서 이제 뚫고 올라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최고차 한계수가 1이기 때문에 F4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3의 제곱에 1을 곱해서 9가 답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를 보니까 두 자연수, 모든 항이 자연수인 두 등차 수열이 있습니다. 자, 이때 A5 빼기 B5가 A6 빼기 B7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A5하고 B5는 같은 건데 A6하고 B7이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A5 더하기 D하고 D1이라고 할게요. AN의 공차를. 자, 그랬을 때 B7이니까 B5의 이제 2배의 D2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둘이 같은 건데 B5하고 A5는 같은 값이니까 지워줄 수 있잖아요. 즉 BN의 공차에다가 2배를 한 게 AN의 공차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 그래서 BN의 공차를 D라고 잡아주면은 AN의 공차는 2D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요,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AN 쪽에서 우리가 A1을 찾아주면은 A1의 값이 자연수인 걸 통해서 D의 값이 1 또는 2구나 라는 거를 알아낼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D가 1일 때 그리고 D가 2일 때의 값을 각각을 조사해 보니까 A5하고 B5의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각각의 값에 대해서 두 케이스를 나누기 위해서 B7이 24라는 거를 만족시켜주는, 24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켜주는 걸 찾아봅시다.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B5에다가 이 D를 더해야 되니까 25가 되어서 이제 모순이 되고요. 두 번째는 식은 B19에다가 B5가 이제 19에다가 이 식 두 번 더해서 23이 되니까 얘는 이제 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A1하고 B1의 값을 둘이 빼주면은 이제 8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등차 수열 간에 이제 공차를 한 문자로 표현을 해서 이제 범위를 찾아줄 때 처음에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했던 이 조건을 꼼꼼하게 잘 체크했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2번은 속도와 위치 문제인데요. 자, 출발 이후로 한 번만 만나도록 하는 양수 A에 대해서 이 A 값을 구해서 식을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t가 0부터 3까지 움직인 이제 한 점이 움직인 거리를 구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둘 다 동시에 원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위치 함수를 정확하게 구해낼 수가 있고요. 자, 이 두 위치 함수가 같다라고 놔뒀을 때 일단 t를 다 포함하고 있고요. t가 양수일 때가 우리가 이제 시각을 구하는 거니까 약분을 시켜줄 수 있겠죠. 자, 그럼 2차식이 나오게 되는데 2차식은 뭐죠? 완전제곱식이 돼야겠네요. 자, 그래서 가운데 있는 항이 이제 풀마 2가 돼야 되니까 a의 값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낼 수 있죠. t가 양수인 값에서 가져야 되니까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a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식을 우리가 이제 구해주니까 p라는 식은 여기가 이제 3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2분의 3에서 다시 t축과 만나게 되고, 그러면은 1에서 그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위치의 절대값의 차이만큼을 구해주면 되는데, 자, 위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증가하고 있다가 이때부터는 이제 음의 값으로 변하죠. 그래서 이만큼 이동된 거리가 2분의 1. 자, 아래만큼 이동될 때 3을 대입해서 이동된 거리를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 이동된 거리를 찾아주면은 14. 이렇게 해서 둘이 더해서 2분의 29가 움직인 거리가 되겠습니다. 네. 속도하고 위치 함수의 문제는 난이도 요 정도로 생각해서 우리 이제 정확하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고, 그리고 요 정도의 아이디어 사용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는 한 점이 움직인 거리와 두 점의 이제 사이의 거리,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정리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13번 3도할 문제인데요. 이제 내접하는 사각형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대내각의 성질과 그리고 원주각의 성질을 사용한다는 거를 먼저 파악해 줍시다. 요즘 추세의 문제처럼 잘 나왔는데요. 이 문제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생각해야 될 게 이제 이 각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주어져서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옮겨주면 여기가 베타가 되는 거죠. 또는 옮겨주면 여기가 알파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한 삼각형 내에서 두 각을 동시에 표현해서 문제를 시작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길이에 대한 조건이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을 살펴보니까 이 비율 관계를 우리가 이제 좀 봐주면 좋은데, 여기가 4고요. 여기가 8이래요.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삼각형이랑 아래에 있는 삼각형이 지금 A의 닮음이죠. 근데 이 닮음에서 비율 관계가 1대2라는 걸 통해서 양쪽의 미지수를 길이를 x하고 2x 그리고 y하고 2y로 잡아줄 수 있다는 게 또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삼각형의 외곽이 되죠. 그래서 이 각이 바로 알파 더하기 베타다,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고,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에 대해서 우리가 코사인 값을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으로 여기 있는 y의 값을 구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코사인 값을 통해서 y의 값을 먼저 구해봅시다. 자,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공식을 대입하고요. 그 값은 제곱하니까 120이 되어서, 자, y의 값이 3루트 2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x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안쪽을 봐주면 되겠죠. 안쪽의 값도 코사인 값에 이제 그 부호만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대로 공식을 적용해서 다시 한번 코사인 값을 통해서 x의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A2의 길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X의 길이니까 정답이 되는 거죠. 요즘에는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에 삼각형의 넓이를 많이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넓이를 만약에 이제 또 이렇게 함께 낼 수 있으면은 이것까지 같이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위에 있는 넓이나 아래에 있는 넓이를 하나 구하라고 하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코사인 값을 알고 있으니까 사인 값도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x하고 y의 값 구했으니까 2분의 1에 둘의 곱에다가 이제 사인 값을 곱해주면은 넓이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14번 문제인데요. 은근히 쉽고 또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연속은 보장되는 거죠. 그러면은 양쪽에다 이제 1을 대입해 주면은 f0의 값에 2를 더해 준 값, 그 값이 바로 3이 되는데,
F0이요 접선의 방정식 여기서 0,0에서의 값이 접점이잖아요. 그래서 F0의 값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은 F0은 1이고 그리고 이 값에 2를 더했으니까 3이 되겠습니다. F1의 값. 자, 이번에는 F에 이제 F' 양쪽에 이제 미분을 걸어주고 지워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을 다시 대입해 주니까 F'이라고 F'0이 같아지는 값을 갖게 되고 당연히 이제 접선의 기울기와 같기 때문에 2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F1하고 F'1에 대한 정보가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물론 F0하고 F'0의 그 조건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 4차식인데 미정계수가 2개가 나와 있고 식이 2개가 추가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F'X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요, F'X가 G'의 바로 그 점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G'T라는 거는 T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F'T가 되고요. 그리고 F'의 T-1이 되는 거죠. T가 1보다 클 때는. 자, 그러면은 이제 F'T가 언제 0이 되는지를 보면, 언제 2가 되는지를 보면은, 그러면 이제 T의 값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F'이 0이 되는 걸 먼저 찾아봅시다. 자, 그랬더니 T가 0하고 2분의 1하고 1이 나와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값이 0하고 2분의 1하고 1을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값은 위에를 잘 따라갈 수 있구나. 미분 가능하니까 1에서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T 플러스 1, T-1 쪽은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이 안에 있는 2분의 1이 2분의 3일 때, 그리고 이 값이 2분의 3일 때, 그리고 이 값이 2일 때,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실수 t의 값의 합을 이제 구해내는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구할 때 2분의 3하고 2를 잘 체크해 주면은 14번 치고는 난이도가 좀 편하게 나온, 그리고 4차 함수는 조금 편하게 나온다고 했죠. 그렇게 출제가 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15번의 규칙 찾기가 나왔는데 뭐 늘 얘기하지만 얘는 이제 수능에서는 22번에 출제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n이 an의 약수인 경우하고 n이 an의 약수가 아닌 경우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요 지금 a6이 2가 된다고 했고 a1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역추적해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n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죠? n의 값은 5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는 지금 이 위에 있는 식이 an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an 플러스 1 곱하기 n이 되는 거고요. 아래에 있는 식에서는 1을 빼주고 그 다음에 3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거는 n이 an의 약수인 경우고요. 이 아래는 n이 an의 약수가 아닌 경우. 이렇게 우리 역추적할 때는 이렇게 자리를 바꿔서 하면 좀 편하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 처음에 5가 들어가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n 자리에 5가 들어가는 경우. 그러면은 an이라는 값 자체가 이제 an 플러스 1에다 5를 곱하면은 당연히 5의 약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은 항상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곱해지는 값은 당연히 약수의 관계를 만족시키기 때문에요. 이 관계는 늘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윗 라인을 먼저 이렇게 편하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편하게 잡아줄 수가 있고요. 아래 있는 식에서는 an의 약수가 아닌데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자연수 조건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여기다 2 넣고 1 빼주니까 3분의 1은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항이 10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10을 넣어주니까 이건 참이죠. 그래서 3으로 넘어가 주면 되고 다시 여기다 3을 넣어주니까 안 되죠. 그러면은 얘는 이제 또 이거 따라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4에서 3 넘어갈 때 30 곱해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40이 120이 됐고 3은 9가 됩니다. 자, 이번에 40을 넣어보니까 39니까 13이 되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도
2를 곱해주는 값 26, 2를 곱해주는 값 18은 당연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을 대입해 보니까 4가 나오죠. 근데 이때 4는 2의 배수잖아요. 그래서 약수가 아니라는 거에 모순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을 넣어줬을 때는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18 하나만 되고, 자, 마지막에는 이제 18이랑 26이 되는데 26을 넣었을 때 안 되고 18을 넣어도 이제 3으로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자연수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추적해서 편하게 이제 구해줄 수 있었던, 조금은 난이도가 편했던 문제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20번을 같이 볼 건데요. 자, 20번 문제를 보니까 미분이 가능한 함수, 그리고 미분의 양변을 시켜주니까 식이 아주 간단해지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도함수 활용 문제, 그러니까 양변을 미분하고 대입해주는 문제라고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대입을 통해서 F3이 0이다. 요거 하나 이제 구해줄 수 있고요. 제곱이 0이면은 이제 제곱하기 전에 값도 0이죠. 그 다음에 양변을 미분시켜 주니까 이 약분되면서 fx하고 f'x가 이것 또는 이거다 라고 구해질 수 있겠습니다. 이때요, 이 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f'x가 x제곱 더하기 2x이죠. 그리고 fx는 0이에요. 그러니까 함수 fx 기준으로 우리가 먼저 본다고 하면은 함수 fx라는 거는 3분의 1의 x의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c가 될 수도 있고, 또는 0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F3이 0이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요. 만약에 요 함수로 F3이 0이 될 거면 이 값이 마이너스 18이 돼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요 함수로 0이 될 거면 그냥 3 넣어주면 된다. 이렇게 체크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요, 우리가 이제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하고 0 구간 안에서 이 함수의 이 c를 잘 찾아주면 되는 건데요. 처음에 이제 함수의 개형은 이렇게 이제 그려질 건데, 이 값을 갖는 그 값의 x좌표들이 있잖아요. 그 값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0이다. 일단 여기까지는 분명히 얘가 이제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는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미분이 가능한 조건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것만 그냥 쭉 따라가도 돼요. 함수 자체가 이 자체로 가도 됩니다. 근데 이게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왼쪽에서 이렇게 따라오다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도 되고, 또는 오른쪽에서 얘를 따라서 쭉 가도 되고, 아래도 마찬가지죠. 왼쪽에서 쭉 따라와서 여기를 찍어도 되고, 오른쪽으로 따라가서 이쪽으로 따라가도 되고, 즉 녹색하고 검은색을 따라가도 되고, 녹색하고 검은색을 따라가도 되고, 검은색하고 파란색을 따라가도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도 이제 다 미분이 가능한 함수잖아요. 또는 그냥 이제 이렇게 0으로 그냥 쭉 가는 그런 함수가 되는 거죠. 단 누구를 만족시켜야 됩니까? 3을 넣어줬을 때 0을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 0을 넣었을 때랑 우리 비율관계에서 여기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값이 같잖아요.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적분하라고 했을 때가 당연히 이제 최대가 되겠죠. 이만큼이 이제 최대의 값을 갖는 이 구조가 되는 거고, 자, 이거 다시 이제 돌려주고, 최소가 되는 경우는 이 위에 쪽에서 0을 이제 갖고 있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 이쪽이 이제 0이 되는 거죠. 0의 위치가 이 위쪽에 있어서 이 함수가 이제 x가 0이 되는 거고, 다시 여기가 이제 0이 될 수도 있지만은 지금 여기가 0이면 여기가 1이죠. 그러면은 그냥 이제 원래 함수 이제 검은색 그대로 다 따라가는 함수 있잖아요. 얘가 3,0이 되는 거. 그러면 이제 나머지 값이 가장 낮아지게 되겠죠. 여기가 0일 수도 있고, 여기가 0일 수도 있고, 여기가 0일 수도 있는데, 이때가 이제 최대를 갖는 경우가 되고,
이때가 이제 최소를 갖는 경우가 되겠죠. 함수가 제일 낮으니까요. 네, 가운데 거는 이제 중간에 있으니까 중간값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최대인 경우하고 최소인 경우를 옆에다 이제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먼저 최소인 경우를 보니까 3,0을 찍어주는 거고요. 가운데 길이는 4D의 세제곱의 최고차항의 개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자, 이 높이의 차이는 4D의 세제곱의 최고차항의 개수, 즉 3분의 4죠. 그래서 마이너스 18에서 3분의 4를 더해주면 되고, 아래에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최대값이 여기서 가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높이 차이가 3분의 4가 또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적분의 구간을 우리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빨간색으로 표현한 적분 구간이 가장 작을 때 그 값이 이 빨간색 아래처럼 이제 색칠되는 구조입니다. 이러면은 이 값이 이제 가장 넓이가 이제 넓어지는 거고, 이 넓이가 넓다는 거는 이 최대값이 된다는 거죠. 최소값이 되는 경우도 똑같이 마이너스 3에서 0으로 잘라줬는데요. 이 위에 있는 값이 이제 음의 넓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음수니까요. 여기가 0이니까. 그래서 둘을 빼래요. 그러면은 음수를 빼면 다시 양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넓이의 합으로 보면 되는데, 이 높이의 차이하고 x의 간격과 곡선의 곡률이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이어주면 얘가 이제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라지 m에서 스몰 m을 빼면 이제 54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이게요, 이게 그 단답형 문제이기도 했고요. 시험 때에는 이렇게 조금 난해하게 느껴졌을 수 있어요. 근데 작년 수능 문제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제 접하는 도형의 특징을 판단한 다음에 문제 순서상을 찾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20번 문제의 단답형 처음 문제를 이 적분 문제 또는 이제 도함수의 활용 문제를 본다고 하면은 조금 그래프 안에서 뭔가 특징이 있을 수 있다. 요 정도 또 파악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21번은요. 작년 9월에 이제 느낌을 살려서 자연수 조건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절대값 함수가 들어가 있고, 이제 하나는 유리함수고 하나는 로그 함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치역이 지금 0, 1, 2라고 했으니까 교점의 개수가 이제 y축에 x축에 평행한 직선하고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0일 때가 있고 1일 때가 있고 2일 때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이 함수의 그래프가요, GT가 2가 되는 자연수의 개수가 6개가 있어야 되고 3이 되면 안 된대요. 즉 함수가 이렇게 내려오는 함수랑 이렇게 접히게 되면은, 이렇게 접히게 되면 이게 3개가 생기잖아요. 요 사이에서 이런 구간은 생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접어서 올라갔다면 내려올 때 이만큼 내려오면 안 되고 덜 내려와야겠죠. 또는 이렇게 딱 겹치는 순간까지만 내려와야겠죠. 그래서 그 그림이 이제 첫 번째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주제의 문제들은 당연히 정근선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요. 정근선 A를 먼저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로그 함수에서의 이제 뒤집어주는 계형을 잡아주는 건데, x가 2에서 끊기고 있기 때문에 2를 대입해 주게 되면은 이제 5-b의 역수, 즉 그 부호가 다른 거죠. 그래서 b-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잡혀 있을 때 겹쳐지면 안 되기 때문에 얘가 더 내려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위에 있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줬고요. 그러면은 두 개가 만나는 게 A에서부터 A-4까지인데 등호가 양쪽에 다 빠져 있잖아요. 그럼 가운데에서 만날 수 있는 건 3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5로 접혔으니까 이제 1, 2, 3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아래서 1, 2, 3으로 딱 올라와야 3개, 총 6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B는 고정입니다. 8. 그럼 이제 A-4의 값을 보면 되는데 요 3이라는 값보다 더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A-4가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값은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얘도 무한대로 발산하죠. 그래서 위로 쭉 올라가는 건 상관없기 때문에 A가 7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 그래프가 이제 V자로 접히지 않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V자로 접히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왼쪽에서 이제 유리함수가 이제 내려올 때 쭉 내려올 수 있잖아요. 뭐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쭉 다 내려와서
아래를 이제 넘어가거나 여기 이제 겹치는 순간까지 이렇게 올 수가 있다는 건데, 방금 위에서 경험해 본 것처럼 이 위쪽에 있다고 하면요, 여기가 이제 A-4가 되는데 위에서 3개밖에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건 방금 위에서 구한 것처럼 이제 3개밖에 안 나오니까 이건 안 된다. 그러면은 좀 더 아래로 내려가서 A에서 O-B 요 사이에서 이제 6개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색칠이 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까지 세줘야 되니까 개수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가 이제 11이다. 자칫 이렇게 11을 답으로 우리가 단답형 문제니까 적어버릴 수도 있는데, 자, 이때는요, 만족해야 되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O-B라는 값이 A-4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위에 있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넘겨주고 정리를 해보면, A 더하기 B의 값이 9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죠. 그래서 11 자체가 이제 모순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경우가 유일한 경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A의 값이 7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7, 그리고 B의 값이 8일 때 최소값 15를 갖는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 파트의 그래프 해석 문제가 9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보는 게 가장 이제 적절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죠. 이렇게 또 정근선, 자연수 조건 넣을지, 그래서 같이 연습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22번인데요. 우리가 보는 이제 아주 복잡했던 22번보다는 조금은 힘을 빼고 있습니다.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네, 최고차항 줬고, 그 다음에 아래 gx는 fx 더하기 x를 따라갈 때는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고, 2배 fx를 따라갈 때 0보다 작은 범위입니다. 이때, x는 t에서 이제 불연속하는 t의 개수, 즉, 이 구간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ft가 0이 되면서, 이제 불연속을 만들 수 있는 개수가 이제 한 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다항함수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각각의 구간에서는 미분이 가능하니까 ft가 0이 되는 곳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경우는 두 가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이거 구분을 해주면은 미불가는요, 연속이 안 되면 무조건 미불가죠. 불연속은 미불가예요. 그런데 불연속하면 미불가인데, 만약에 불연속하는 점이 두 개다, 그럼 미분 가능한 점도 당연히 두 개죠. 근데 불연속점이 하나인데 어떻게 미분 가능한 점은 두 개냐라는 거죠. 그러면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한 점이 있다는 얘기죠. 미불가 점이 존재한다. 연속인데 미 불가능한 거 어떻게 할 수 있죠? 꺾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 구간 바뀌면은 얼마든지 미 불가점이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f-2가 -2니까 이거는 이제 그림을 결정해주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연속이지만 미불가가 되는 점을 찾아보기 위해서 연속되는 점을 x가 알파라고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값에서는 f알파가 0이 돼야겠죠. 왜냐면 우리가 0이 되는 지점에서 꺾이니까요. 미불가는 꺾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연속이지만 꺾이는 걸 조사하기 위해서 f알파가 0이 되면서 함수값은 서로 같고 미분계수가 서로 다른 경우를 찾아봅시다. 위아래에다 넣었을 때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달라야 되니까 각각의 미분하고 알파를 대입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값이 0이고 요 값이 0이죠. 그리고 넘겨서도 f알파가 알파니까 요 값이 이제 0이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0에서 연속이지만 x가 0에서 연속이지만 미불가다. 미분은 안 된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미불가니까 양쪽에 있는 우리 미분계수를 대입해 보면은 0을 넣었을 때 값이 1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요. 자, 이거는 이따가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고요. 자, fx가 그러면은 x를 하나 가지고 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근데 이 외에 있는 지금 불연속점이 하나 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점에서는 또 미분이 가능해야겠죠. 죄송합니다. 거기서는 또 미분이 불가능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하나 더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딱 두 개만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세 개를 뚫고 지나가게 되면은 세 점이 생기는 거죠. 미가 0이 여기 있었는데 0 말고 이렇게 두 개가 더 있어요.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지점에서는 알파 값이 다 0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생기게 되면은 불연속되는 점이 하나, 둘, 세 개가 되면서 불연속인 실수의 개수가 이제 두 개가 되는 거죠. 0은 이제 연속으로 잡아줄 수 있지만, 그럼 이 점, 이 점에서 둘 다 뭐가 된다? 연속이 아니니까 미분이 불가능해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0이 아닌 점에서 또 한 번 우리가 이 위에 있는 식 불연속되는 점을 하나 더 찾아줘야 돼요. 그러면은 알파가 0이 아닌 점을 우리가 그냥 알파라고 다시 한번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때요, x의 이쪽에 제곱이 붙고 알파가 이쪽에 안 붙는다라고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게요, 지금 연속 조건에 의해서 연속은 되고 좌미분계수하고 우미분계수가 어때요? 네, 여기에 제곱이 붙게 되면은 둘 다 얘를 따라가든가 둘 다 얘를 따라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미가로 바뀌게 됩니다.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아지면서 연속을 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X쪽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하고 연속만 돼야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제곱이 붙고 X쪽은 뚫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 지금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라고 했잖아요.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두 개가 가능한데 마이너스 2 때 마이너스 1을 만족시키는 식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은 F에다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는 둘이 약분되면서 1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값이 1이 되는 값을 찾아보니까 마일도 있고 알파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알파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은 이 위에 있는 식을 보니까 알파가 누구면 안 돼요? 네, 1이면 안 되는 거죠. 1이나 마이너스 1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모순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알파의 값이 마이너스 3으로 결정이 되고, 그래서 F6의 값을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한 번만 다시 정리하면은 불연속점의 개수랑 미불가점의 개수가 달라요. 자, 이게 다르다는 얘기는 결국에 불연속이 되면 미 무조건 불가잖아요. 그래서 연속이지만 미불가한 경우가 있다. 그러면 연속하는데 미불가능한 점이니까 좌우가 달라야 되고 그럼 뚫어야 된다는 얘기죠. 같은 지점을 가질 수는 없다. 근데 연속 조건을 우리가 이제 넣어주니까 위아래가 바뀌는데 연속이 되는 거는 결국에 0밖에 없더라. 해가 0밖에 없더라. 그래서 x를 인수 홀수에 가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3차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점 한 점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두 개가 되니까. 그래서 그 점을 알파로 잡아주고 알파 쪽에다가 제곱을 붙여주고 이렇게 마지막 계산까지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10월 지금 문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번 전까지는 굉장히 편한데 사실 19번부터 살짝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19번부터 20번, 21번, 22번은 조금 우리 난이도가 있으니까 꼼꼼하게 이제 잘 맞았어도 꼼꼼하게 봐줘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공통 여기까지 같이 보겠습니다.